안녕하십니까. 김도겸 전문가입니다. 예. 그간에 이제 추천했었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하고요. 오늘 드린 말씀들은 그리고 나서 올해 시장을 좀 대비하는 업종별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. 더불어서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좀 짧게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일단은 그간에 추천했던 종목들 좀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간에 삼성전자, 삼성전기, LS, 원익머티리얼즈, 풍산 추천이 좀 있었는데요. 삼성전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수익률을 좀 뽑아내고 있고 전반적으로 전기전자 쪽에 대한 집중을 좀 했었는데 상당히 좀 긍정적인 수익률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. 다음 종목군 보시게 되면 SK이노베이션 오늘 현대차가 엔화약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만 전체적인 수익률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. 제가 한 5번 정도 출연을 했습니다. 출연해가지고 한 11종목 정도를 추천을 좀 드렸는데요. 평균적으로 11종목 중에서 한 종목이 지금 손절이 좀 오늘 현대차가 좀 나온 것 같고 전체적인 누적 수익률이 좀 꽤 나온 것 같습니다. 86% 정도 좀 나왔다. 그래서 종목별로 봤을 때는 평균 수익률이 한 7.84% 정도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대형주가 평균적으로 한 6.94, 중소형주 평균적으로 한 9.4% 정도 수익률이 발생을 했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데 일단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집중을 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. 총 11종목 중에서 전기전자 업종을 5번을 추천을 드렸습니다. 일단 전기전자 업종에 작년 11월 달부터 해가지고요. 5번 정도 추천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인 이유는 업종의 이익적인 부분의 안정성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간혹 방송에서 좀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것이 뭐냐면은 주가는 이익의 함수다.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어떻게 길게 보면은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짧게 보면은 틀린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.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짧게 봤을 때는 시장을 주식을 짧게 봤을 때는 어떤 그 주가라고 하는 것이 단기적인 수급과 심리의 조합이기 때문에 그렇다.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익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익이 뒷받침이 안 되면은 그 종목은 어느 정도 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. 이렇게 말씀 좀 드리는데 일단 대표적인 종목으로요.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좀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제가 포트폴리오에서 그 가장 지금 수익이 좀 크게 발생하는 종목인데 이 종목의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요. 삼성전자 월봉인데요. 보시게 되면은 그 지난 1999년도 이후에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인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돌파를 해서 지금 이겨나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이것은 뭐냐면은 이전에도 한번 투자 전략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조정을 한번 보이고 갈 것이다. 140만 원까지 갔을 때요. 그 말씀 좀 드렸는데 그 이후에 재차 130만 원대 매수를 통해 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매수가를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일어났었거든요. 근데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 종목이요 계속해서 이익과 매출과 이익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추세를 벗어났다라는 거죠. 지금 삼성전자는 새로운 이야기를 좀 쓰고 있다. 미국 증시에서 마찬가지고 과거 주식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어떠한 그 중장기 추세를 벗어나는 구간에서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들 좀 쓰고 있거든요. 삼성전자의 지금 스토리 자체가 사실은 지금 중장기 추세를 벗어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갈지 좀 가늠하기가 어렵다.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전에도 우리가 2009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해서 IT하고 자동차 위주로 움직였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. 그 이후에 2010년도, 2011년도를 지나면서 차화정 이런 종목들이 부각이 됐던 것은 그런 종목들이 매출과 이익이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됐기 때문에 좀 그렇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. 분명히 올해 2013년 계산년에도 분명히 시장에서 대박 종목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. 제가 이제 어제 이제 방송 MTN 방송에 다른 방송 출연했습니다만 어제 이제 장 시작 전에 8시 55분에 연초 3선 해갖고 종목을 드렸거든요. 네페스라든지 한진해운, 그다음에 LG전자 이 세 종목을 드렸는데 그 이외의 주가가 어제하고 오늘 단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. 근데 이 내용들이 뭐냐면은 즉 주가가 올해 이제 대박주를 찾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게 되면 주가가 반응을 하는 것은 턴어라운드 스토리하고요. 구조적인 성장에 대한 스토리가 나올 때 가장 강하게 반등을 한다.
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올해 우리가 공략해볼 업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 뭐 그런 시간을 좀 말씀 좀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 늦은 시간까지 지금 뭐 밤늦게까지 시청을 하시는 이유 자체가 사실 올해 어떤 업종을 공략을 해가지고 한번 대박주 내지는 주도주 업종으로 좀 들어가 보느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시장에 뭐 해답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발굴하는 노력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올해 뭐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그 주가 흐름들, 뭐 수익들이 뭐 발생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제가 그 제시를 해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일단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화두는 뭐냐면은 스마트폰의 보급화 이슈에서 좀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그 보급형 스마트폰을 먼저 좀 첫 번째로 제시를 좀 해볼 텐데요.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삼성전자가 올해에도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절대 강자로 시장에 뭐 등극을 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서는 삼성전자의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. 삼성전자 후방에 있는 삼성전기 역시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기대가 된다.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뭐 파트론이라든지 이런 부품주들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들 보일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요. 우리가 이제 LG전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 텐데 만약에 LG전자가 애플의 점유율을 조금 뺏어오는 경우 그런 경우에서는 LG전자 관련된 종목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. 즉 LG전자뿐만 아니라 LG디스플레이, LG화학, 그다음에 LG이노텍, LG 이런 종목들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도체 업황이 좀 회복하고 있다는 것이죠. 그것도 스마트폰 시장이 계속해서 견조하기 때문에 회복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관련해서는 뭐 당연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, 그다음에 오늘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뭐 네페스라든지 STS 반도체, 시그네틱스,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을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.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. 앞서 이제 그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국 시장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.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그 부분에 좀 동감하는 부분들이 있겠죠. 그래서 즉 2013년도 올해 시장에서는 경기 회복을 신흥국,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이 이끌 가능성이 높다. 그렇다라고 하면은 당연히요. 여러분들 소재하고 자본재 쪽이 일단 유리할 수 있습니다. 즉 소재, 화학과 철강, 자본재, 기계, 조선 이런 업종들이 유효할 수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에너지 업종도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뭐 더불어서 이제 경기 회복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 해운 업종 역시도 유효할 수 있다. 그래서 국내를 대표하는 화학 업종과 뭐 에너지 업종, 그다음에 뭐 철강 업종을 좀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다.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. 세 번째 이슈로는 글로벌 유동성이 유입됐을 경우를 좀 말씀 좀 드릴 텐데 작년 연말부터요. 시장이 이제 외국인들의 그 매수세가 좀 변화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작년 12월부터 해서 미국계 자금이 유입 들어오는 것들이 확인이 좀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 뭐 점진적으로 외국인들의 유입이 추가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다. 이렇게 지금 좀 판단을 좀 할 수 있겠고요. 뭐 더불어 이제 뭐 중국과 일본의 유동성도 좀 들어올 수 있다고. 뭐 최근에 이제 엔화 약세가 뭐 오늘 현대차로도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만 사실 엔화가 약세가 좀 진행이 되면은 엔캐리 자금이 또 한국 시장에 좀 들어올 수 있거든요. 우리가 2004년도부터 2007년도에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났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구간에서 우리가 유동성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은행주를 좀 집중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은 5년 동안 좀 쉬었다라고 할 수 있는 증권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그런 그 기대감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. 그럼 이제 네 번째 이슈로는 중소형주에 대한 내용들인데요. 지금 뭐냐면은 중소형주에서 대박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. 지금 뭐냐면은 올해 그 중소형주를 그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좀 있을 텐데 우리 이제 코스닥 시장이 작년 하반기 때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거든요.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 항상 좀 지수의 고점에 좀 선행하는 그런 측면들을 갖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당히 시장의 유동성 풍부함에 따라서 뭐 대박주들이 많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.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슈를 말씀 좀 드릴 텐데 신재생 에너지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셰일가스의 본격적인 생산.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그간에 뭐 신재생 에너지도 많이 좀 그 조정을 보였습니다만 부진했던 부분들을 털어내고서 올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. 그리고 셰일가스 관련해서 LNG선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부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. 그럼 조선주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풍력
그 태양광 이런 종목들도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5가지 이슈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만 올해 예상하는 시장, 뭐 시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예상대로 잘 가지는 않죠. 뭐 증권사 항상 뭐 지수 레벨을 예측을 하듯이 뭐 그런 부분이 잘 안 맞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이 늦은 시간까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박주 내지는 뭐 주도주를 찾으려는 노력들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올해도 여러분들 수익률 상당히 좀 긍정적일 필요가 있다. 다만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작년처럼요. 우리가 번트 내지는 뭐 1루타 치기 위해서 이렇게 짧게 됐던 부분들보다도 장타 내지는 홈런을 좀 노리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. 이상 MTN 상상클럽의 김도겸이었습니다.